안녕하세요. 홀리그레인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저는 사실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데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제목이 오히려 이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이 배경인 전쟁 영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제목은 당시 독일 사령부 보고서의 실제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주 참혹한 모습으로 정말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되지만 전투가 쉬는 중간에 눈이 시리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아서 예술 영화를 보는 듯 하였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주인공 파울과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기뻐하며 그저 젊음에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Und? Weiß er denn, dass wir alle gehen? Natürlich. Bleibst du daheim? Mein Gott, sollst du deiner Mutti am Rockzipfel hängen? Gib mir deinen Füller. 그런데 강당에서 듣게 된 어느 연설가의 연설. Sondern immer nur um das Gesamte. Sie werden sich als würdige Träger dieser Uniform erweisen und die gegnerische Front in Flandern durchbrechen. Und dann werden Sie in ein paar Wochen schon nun endlich auf Paris marschieren. 몇 주 뒤면 프랑스에 진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제군들의 가슴에 자랑스러운 철십자 훈장을 달게 될 거라는 거짓 선동은 파울과 친구들의 영웅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한 그들은 자신이 받은 군복에 다른 죽은 병사의 이름표가 붙어 있음에도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 전쟁의 참혹함을 짐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급자 역시 죽은 병사의 이름표를 무심히 뜯어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면 이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의 목숨이 얼마나 무가치하게 다루어질지 예감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신참 병사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군복으로 갈아입으며 들떠 있습니다. 열을 맞춰 군가를 부르며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행진하는 장면도 잠시, 곧 도착한 그들 앞에 펼쳐진 전쟁터는 참혹하기만 하고 그들의 꿈은 이내 전쟁터의 참호 속에 갇히게 됩니다. 프랑스군의 폭격에 친구는 다리가 잘린 채 죽은 모습으로 파울에게 발견되고 친구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죽은 병사들의 몸에서 인식표를 수집하라는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파울의 모습은 조직에 어쩔 수 없이 적응된 모습입니다. 영화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을 통해 감독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전하기도 하는데 카친스키의 역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참호 속에서 파울을 처음 만난 카친스키는 Wirf einem Hund ein Stück Fleisch hin, wird er immer danach schnappen. Gib einem Menschen Macht. Der Mensch ist ein Biest.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주면 물지, 인간에게 권력을 주면 그 인간은 짐승이 돼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또 프랑스 농가에서 거위를 훔치러 담을 넘을 때도 파울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냐고 묻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Was meinst du, Paul? Lohnt sich das dafür zu sterben? Für Hunger lohnt sich alles. 그가 성냥갑 안에 무당벌레를 넣어서 다니는 장면은 참호에 갇힌 병사들의 신세를 보는 듯합니다. 사상자가 4만 명이 넘는다는 보고서를 장군에게 전달하지만 장군은 여전히 안전한 성과 같은 곳에 머물며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Ich werde nicht kapitulieren.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장면과 참호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긴장된 표정의 병사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보입니다. Ich komm gleich wieder. Neidisch, wa? 저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술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 것을 보면 자신이 돌봐야 하는 백성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은 장군과 같은 모습입니다.
독일 장군이 자기의 어린 병사들이 4만 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포도주와 진수성찬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인지 공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가 패전의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합니다. 카친스키가 파울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에게 권력을 주면 그는 짐승이 돼 라고 말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권력을 쥔 군대의 윗분들은 짐승이라도 된 양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고 프랑스에 밀리고 있는 자국의 병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전쟁 상황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들녘의 풍경과 밤하늘의 풍경은 아름답기만 하고 다시 있을 전투로 사지에 몰리게 될 젊은 병사들이 예상되기에 더 가슴 아픈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쥐들이 빠르게 달아나는 장면에 이어 프랑스의 탱크가 참호 위를 지나며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는 장면에서 독일의 전세가 도저히 프랑스를 이길 수 없음에도 병사들은 끝까지 처절하게 싸웁니다. 독일 장교 중 가장 이성적으로 나오는 마티아스 에르츠베르거의 노력으로 마침내 프랑스와 휴전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병사들은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환호성을 지르며 끝났어, 윗선의 돼지들이 마침내 정신을 차렸어 라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휴전이 시작되는 시간은 11월 11일 11시. 아직 시간이 조금 남은 상황에서 휴전협정이 불만인 장군은 병사들을 마당에 집합시키고 전쟁의 영웅이 되고 싶은가, 꼬리 내리는 겁쟁이가 되고 싶은가 라고 하며 11시가 되기 전에 라티에르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체념한드 로버트처럼 무표정하게 무기를 들고 줄 맞추어 가는 병사들. 시계는 11시 15분 전을 가리키고 참호 속에서 프랑스 병사와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파울. 결국 프랑스군이 뒤에서 찌른 칼에 서서히 쓰러지는데 밖에서 11시가 되었다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신참 병사가 죽은 병사들의 인식표를 수거하다 파울을 발견하고 파울이 목에 두르고 있던 때 묻은 여자 손수건을 자기 목에 두르며 사라집니다. 많은 젊은 병사들의 시신이 팔다리가 잘려 종잇장처럼 진흙탕에 나뒹굴고 살아남은 병사들도 참호 속에서 도간에 든 쥐처럼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은 서부전선에 이상이 있음을 고발하기에 충분한 영화였습니다. 전쟁의 참상에 체념한 듯 죽은 병사의 시체에서 인식표를 수집하는 파울의 모습과 배고픔을 참지 못해 프랑스 농가에서 거위를 도둑질하며 이 일이 목숨 걸 가치가 있는 일일까? 라고 묻는 카친스키의 말에 배고픈데 어쩔 수 없죠 라고 말하는 파울. 한낮 배고픔을 참지 못해 농가에서 거위를 훔치고 파울과 카친스키가 도망치는데 겨울 들판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 존재의 가벼움조차 품어주는 넉넉한 어머니의 품과 같아 보입니다. 탐욕스런 권력자들만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았을 텐데
그것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였기에 어린 나이에 좁은 참호 속에서 죽어갔던 병사들을 더욱 애도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전투는 고작 몇 미터의 땅을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많은 병사가 실제로 목숨을 잃은 전투였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으로 인해 짐승으로 변한 인간이 벌이는 그런 전쟁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홀리그레인의 성경적 관점으로 본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저의 영화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